발표된 거를 보니까 일단 아까 어디였지? 어제 신천이나 이런 데인 줄 알았더니 그냥 중동중학교래. 근데 중동중학교는 선생님이 그 학교 대표 된 친구들 봤을 때 개요서의 이 난이도가 조금 제일 낮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는 글씨나 이런 거 안 보고 딱 하나를 보는데 이게 뭐냐면 창의적 대안점 있지? 그것만 보고 선발을 갖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뽑힌 친구들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의 과학을 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게 퀄리티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하나로 해서 2인 1조가 이제 됐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 대표에서 이제 서울시 출전했다가 떨어지게 된 건 딱 이유 하나. 토론 현장에 가서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토론 현장에서 친구들끼리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탈락.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잠실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이제 인공지능이지 이게 자체가. 그래서 중동중학교 나온 주제는 역시나 돈 룩업. 이건 돈 룩업은 사실은 해석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영화인데 이거를 갖다 해석할 때 잠깐 이거 설명해주고 갈게. 일단은 지금 여기 중동중학교의 주제가 돈 룩업이라고 하는 안녕. 자,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 영화 이전에 우리가 하나가 더 있었어. 무엇이냐면 딥 인피니티라고 하는 영화하고, 그 다음에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면, 여기 실질적으로 이 딥 임팩트는 우리가 그 지구로 날아온 소행성이 인도양에 떨어져. 그래서 그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예상해서 영화에서 그 장면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실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도로 해서 거의 재난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아마겟돈은 인간이 이제 우주 기술이 발달을 갖다 하다 보니까 우주로 그 콜롬비아호 이런 것들 우주왕복선을 날려보내서 그 소행성에 착륙을 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위험한 기술이 핵 기술이잖아. 그 핵을 갖다가 여기다 설치해서 소행성을 반으로 잘라. 그래서 이 소행성이 지구를 이렇게 비껴가지고 양쪽으로 쪼개져서.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갖다 한 거냐면 위험에 대한 극복을 갖다가 우리가 한 영화야. 근데 이 돈 룩업은 선생님이 워낙 재난 영화를 좋아해서 내가 이걸 좀 봤는데, 돈 룩업이 어떤 영화냐면 이게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거든. 근데 SNS에서 아무리 여기서 이 해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려고 해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걸 갖다 이슈를 삼아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공룡 대멸종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관계자들은 먼저 알고 있었잖아. 그들만 우주선을 미리 만들어서 타고 약 2만 년 후에 다른 지구로 가. 근데 거기서 지구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생물들에게 잡아먹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영화는, 이 돈 룩업은 이런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하는지,
현 사회에 SNS 문화하고 굉장히 맞추어서 만든 영화야. 그러면 이 돈누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 중동중학교에서 주제로 갖다가 삼았는데 그 주제의 맥락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냐면 자, 지금 당장 지구를 파괴할 만큼 거대한 혜성이 다가온다면 인류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라고 했어.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걸 갖다 딱 보면 인성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일단 먼저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인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중동주학교는 꼭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데 바로 과학적인 근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인성 부분은 이 돈누범에서 놓친 바로 우리 뭐 SNS에 대한 우리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표현을 갖다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희들이 주장을 갖다가 할 때도 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은 대응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할지, 전 세계적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하면 지금 현재 그 소행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동해바다다. 동해바다에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우리나라잖아, 일본하고.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경우가 좀 달라. 뭐냐면 일본은 여기서 우리가 고산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이 평지고 땅의 지대가 더 훨씬 낮단 말이야. 그럼 일본은 거대한 쓰나미가 와서 저번에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던 것처럼 또 한 번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이 동부 중앙 부분이 허리라인 자체가 전부 다 산맥이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단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르게 알려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피해라 라고 하면 위험의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 느끼고 그것을 갖다가 알게끔 해준 건 얘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부분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분지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 분지는 평지이기 때문에 물이 가둬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머무르면 어떻게 돼? 다 물속에 익사하는 거야, 익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그런 지형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대에 대한 부분의 높이를 과학자들이 거기서 우리가 대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지대에 우리가 밑으로 우리가 안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남극 빙하가 녹았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는 아파트 9층 높이까지가 잠긴다 그랬어. 그럼 아파트 9층 높이까지가 잠긴다고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파트 저층에 대한 부분들은 남극 빙하가 녹으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하니까 저층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아파트가 30층 높이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층에 대한 요구가 훨씬 많았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과학적인 근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걸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너네들이 여기서 주장을 갖다가 할 때 그 주장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는 이 과학적인 근거로 할 건지 이걸로 할 건지 했을 때 선생님은 여기에 인상을 한 표. 왜냐면 이게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봐. 그래서 이 중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못 찾으면 사실은 개요서를 갖다가 쓰기가 굉장히 막막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돈누범이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난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티비 임팩트하고 아마겟돈에 대한 이 부분의 영화를 참고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용을 끌고 나가면 조금 더. 그리고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전혀 없어. 그냥 진짜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파괴가 돼서 완전히 그냥 우리가 핵폭탄 맞은 것처럼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딥 임팩트에서 나오는 소행성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잠깐이라도 짤이라도 우리가 보면 돈누범의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의 예측을 우리가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 얘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동중학교는 논제가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인식 시스템 있잖아. 그 얼굴 인식 시스템이 계속적 발달로 인해서 자신의 찬반을 정하고 순기능과 우리가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갖다 분석하시오라고 했어. 자, 근데 이거는 오히려 너네가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얘기야. 잠시 부분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네들 맨 처음에 수업해줬던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해야 돼. 근데 이 선생님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선생님이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안면 인식 기술, 그러니까 그 핀텔이라는 회사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우리가 뭐를 갖다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 지나다니면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윤곽을 잡아서 전 세계에서 다 어디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인물들이 어디 있는 것까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빠른 속도 안에서도 얼굴 추적이 가능해. 근데 그거를 왜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안에 대한 기능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에 가둬질 거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이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이 부분이 단지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파악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면 인식을 통한 뭘 갖다가 우리 강조하려고 하냐면 바로 사회 통제의 순 기능을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야. 근데 이게 순하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선이야, 선. 착한 거. 근데 왜 순 기능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갖다가 할 수 있냐면 누가 범죄를 갖다 일으켰는데 범죄 예방을 미리 할 수가 있어. 얘는 얼굴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누가 그걸 범죄를 저지르겠어? 그지? 그리고 너네 아파트들이 왜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줄 알아? 그거는 어떤 그 학자가 주장한 이론 때문에 아파트가 Y자 형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집에서 너희들 집을 보고 일부러 감시하도록 우리가 해주는 기능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Y자 형태를 갖다 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왜 아파트 안에다 만들겠어? 아파트 밖에다 만들어도 되는데. 아파트 안에서 놀이터를 내려다보고 일부러 감시 기능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다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 집에서 여기를 보고, 이 집에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하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우리가 좀 보호, 대응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지.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률을 갖다가 낮추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역할을 갖다 해줄 거라고 해서 이 부분의 순기능의 한 예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하나 사실은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면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안 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이 부분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을 갖다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아바타를 갖다가 활용해서 자, 세계를 뭐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순기능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를 계속하고 싶은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주름진 할아버지야. 70대. 근데 목소리는 지금과 똑같아.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섰을 때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의 내 모습과 그 이후의 내 모습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모습을 갖다 선택하겠어? 쭈글쭈글한 모습을 선택할 거야? 주하나? 어떤 선택할 거야? 안만 날. 너 나중에 국밥 100그릇이야 너.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그런 모습을 내가 아바타를 바꿔. 지금보다 더한 모습, 현빈을 바꿀까? 바꿨어. 근데 그걸 바꿔놓고 나중에 이거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속이는 거기는 하지만 내가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 갱신의 수단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이걸 왜 갱신이라고 하냐면 쉽게 이거를 갖다가 조금 못된 말로 하면 신분 세탁이지.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직업적인 갱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어. 자, 근데 이 안면 인식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역기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거 아주 나빠. 보이스피싱이지. 근데 보이스피싱이 진화했어. 어떻게 진화했냐면 얼굴을 갖다 바꿔 이 딥페이크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거짓을 갖다가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 얼마 전에 그 SNS에 그 영국 그 왕실에 있는 여왕님 있잖아. 여왕님이 SNS에다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춤추고 있는데,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춤을 춰 있는데 그게 딥페이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짓을 갖다가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엄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최근에 우리가 보이스 피싱 당한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게 딥페이크야. 병원에서 우리가 앉아있어.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근데 내가 카드가 없어가지고 카드를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근데 카드에서 돈이 나와. 그리고 카드로 쓰여서 카드에서 대출받는 거. 그래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피해 사례들이 생기는 거야. 최근에 여기 그 대치동 여기 신한은행 지점에서도 어떤 할아버지가 9천만 원을 들고 오신 거야. 현금을. 그래서 은행에서 인출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은행 직원들이 어떻게 하다가 시간을 끌고 말렸지? 그래서 당연히 보이스피싱을 갖다가 막았어. 왜 선생님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 내가 그걸 봤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다쳤다고 이 딥페이크를 갖다 이용해서 문자를 보낸 거야. 그래서 그걸 봤네? 근데 진짜 똑같아. 그래서 그냥 감으로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막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엮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 딥페이크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이 보이스 피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성적 얘기하는데 착취도 이루어지지. 이거는 나중에 진짜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얼굴을 바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 역기능에 대한 부분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잖아. 지금은 컴퓨터를 사람이 만지니까 우리가 그걸 해주지만 이런 것들 갖다가 진짜 누가 이용을 해줘야 돼? 이거를 AI 필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 선생님이 만든 용어다. AI 필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이 필터링을 갖다가 시켜주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지. 그리고 이 AI 필터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단어 알고리즘이 꼭 필요해. 선생님이 이 단어 알고리즘에 대한 이 부분을 왜 하냐면 최근에 선생님이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할 뻔했거든. 내 설치를 갖다가 하고 선생님이 핸드폰을 갖다가 우리가 정보가 다 빠져나가서 실제로 신한카드에서 카드로 대출을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선생님한테 문자가 와서 그게 차단된 적이 있어. 최근 일이야. 한 2달도 안 됐어. 그래서 핸드폰을 다 초기화시키고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었네.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서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겠더라고. 왜냐면 쓰는 기술들이 후져. 진짜 80년대 후반대의 기술을 쓰는 것 같아. 근데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단지 그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갖다가 하게 되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내가 꼭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교육 부분이야. 이 교육적 부분은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교과목에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생겼어.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믿을 수가 없는 또는 우리가 진짜 이게 진실인지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거든. 그래서 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과목에 대한 부분의 신설을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갖다 미리 조기 교육시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선행학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많이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교육이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우리가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정에서 또는 학생들 본인에게 우리가 그냥 맡겨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성을 띄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이 사회의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하나를 더하면 이 딥페이크를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성인들이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가장 우리가 여기서 악용당하는 그 이 나이층이 바로 이 청소년 계층에 대한 피해 사례가 엄청나. 근데 이 청소년 계층에 대한 이 피해 사례가 뭐냐면 딥페이크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여기서 괴롭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을 갖다가 여기 이용해서 괴롭혀. 그래서 피해 사례의 우리가 30%나 차지해.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번에 어디지? 넷플릭스에 우리가 소년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 나온 것처럼 촉법소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 있어. 만 14세 미만은 사람을 갖다가 잘못해서 죽여도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뜯어 붙여야 돼, 사실은. 왜냐면 일본어 우리가 요새 너희들의 지능이 우리 때보다 6년이 빨라. 훨씬 머리가 좋아졌지,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강화를 갖다 해야 돼. 근데 이 부분에서 법 강화하면서 반드시 여기다 우리 뜯어 붙여야 되는 건 촉법소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지 않으면 촉법소년에 대한 개정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출산율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일 경우는 주제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가는데 제일 쉬운 건 보이스피싱과 성관계물에 대한 부분의 딥페이크를 예방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교육적 부분에 대한 것을 내용을 끌고 가는 게 가장 쉬워. 얘는. 이게 너네가 여기서 선생님도 이런 주제를 지금 올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네들이 이 부분에 대한 주제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처음 보는 것보다도 이게 약간 쓰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근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만들어준 틀 있잖아. 그걸로 바꾸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왜 선생님이 어제 이제 주석을 다 달아놓다 보니까 너네들 다 잘하는데 선생님이 이 소제목이라고 해서 정의, 배경 이걸 다 소제목이라고 그래. 근데 야 그거를 갖다가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아예 안 쓴 사람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잘 해놓고도 자기가 잘한 걸 못 알리는 거지. 자, 거기서 지금 여기 있는 돈누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정의를 갖다 써야 돼. 그러면 어떤 정의를 갖다 써야 돼? 돈누검. 돈누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의를 갖다가 찾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갖다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 SNS에 대한 부분에 우리 사례 있잖아. 우리가 쓰는 것들 주로 우리가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주로 써. 근데 우리가 학생들 이상으로 우리가 하면 SNS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나무 숲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많이 써요. everytime, everyday 그런 어플들을 갖다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왜 선생님이 하면 각 층의 나이대별 주 SNS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전파력을 위해서라도. 이거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전파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정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빼주고 실질적으로 SNS에 대한 우리 사용 사례와 그리고 여기서 이 소행성의 충돌이 1년에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통계치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 많이 떨어졌는가 보다는 우리가 소행성이 떨어져서 예상되는 피해 사례들을 갖다 분석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의 배경에다가 소행성의 충돌 사례로 인한 우리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갖다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를 갖다가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세 번째에 사회적 반응 있잖아. 그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이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슈를 갖다가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본론에서는 그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이 소행성의 충돌 크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그 어디지? 아 그것도 프랑스구나. 프랑스에서 놀던 어떤 14살짜리 친구가 자기 친구랑 놀다가 이제 따끔해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 이렇게 하는데 이 손바닥에 통해서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야. 왜냐면 소행성이 떨어졌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손을 뚫고 지나갔는데 그 크기가 젓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인 거지.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놀이터에 가서 이제 확인을 갖다 해봤는데 그 나중에 학자들이 나오게 됐는데 소행성이 떨어져서 약 그 이 좁쌀보는 이게 떨어지니까 30cm만큼의 운석 구덩이가 파인 거다. 소행성 구덩이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기사화돼서 뉴스로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도 이게 30cm 정도의 충격적인 구멍을 만드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선생님 얼굴만 하는 게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피해는 어떻게 될까? 너네 바늘 하나가 떨어지면 우주에서 떨어지는 속도라면 핵폭탄 하나라고 했어. 바늘 하나가. 그러면 소행성은 엄청난 질량과 엄청난 속도로 날아온단 말이야. 그냥 그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들에 대한 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대안점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아마겟돈에서 우주로 날아간 사람들이 소행성을 미리 파악해서 지구로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딥 임팩트처럼 피해에 대한 정도를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피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거기서 대피할 때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선정해줘야 돼. 그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점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에서 주장해줘야 돼.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뻔하지 이런 대응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제일 뭐해? 많이 살리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다 우리 갖추게 됨으로 해서 미래적 가치는 어디로 두느냐? 바로 우주로 나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으면 전체적인 개요소의 틀이 다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잠실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아까 여기 정의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잠실중은 정의 찾기가 더 쉽지. 왜냐면 안면인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갖다 찾으면 이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정의가 나올 거야. 이게 정의 하나가 아니야, 얘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저번에 개요서 누가 썼는데 굉장히 잘 썼더라. 왜냐면 기술적 정의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안면기술에 대한 기술적 정의.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이 안면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기술들 있잖아. 근데 그 기술을 갖다가 알아 몰라. 우리 몰라.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술에 중요한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거기서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된 배경은 아까 이런 딥페이크 왜? 문제를 던져줘야 그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을 본론에서 분석하지 그리고 거기서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들은 찾기가 엄청 쉽겠지 왜? 이거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본론에 가서 이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갖다가 해주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꼭 하나 강조해줬으면 하는 게 물론 기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필터링하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지 않도록 사람의 양심적인 측면의 기대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역기능에 대한 부분에 이런 기술들을 갖다 해서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면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과 반대 입장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을 갖다 강조하는 사람들은 안면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안면인식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첫 번째 누굴까? 도둑들 말고 이거는 어른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면 바로 불륜 사람들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와서 봐야 돼요. 너희들이 학생들이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단어로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예측해서 내 반대 입장을 갖다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면인식에 대한 부분의 도입은 더 빨라져야 되고 더 확실시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이 안면인식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점을 줘야지. 어차피 결론은 이거야.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인데 반대를 했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안점을 또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주장을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성에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걸 예방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 너네가 여기서 이 개요소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가더라도 꼭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 여기서 볼 때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보는 거는 한 30% 40% 된다고 봐. 이 친구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순기능을 안면인식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면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것도 개요소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자, 여기, 그리고 이건 중학교 주제잖아. 선생님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친구 중에 종로구에 있는 대신고등학교라고 있어. 대신고 주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인공신, 돼지 있지, 돼지. 돼지 신장. 돼지 신장을 갖다가, 사람한테 이제 이식했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주제로 나왔어. 이게. 어제 던져졌거든? 근데 돼지 심장을 갖다가 이식하는 이유는 사람을 가장 닮은 장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 중에 모든 장기 유사한 게 다 돼지야. 그래서 지금은 심장을 갖다가 이식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이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신장이야. 그래서 사람의 신장을 떼고 돼지 신장을 이식해서 사람의 신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연구가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돼지 심장에 대한 이식처럼 지금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오랜 수명을 지속할 수 있는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런 심장에 대한 이식보다도 우리 뭐가 필요할까? 이제는 인공장기와 그래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혈액형이 없는 인공혈액이 필요해. 이 문제는 사실은 바이오메디컬 문제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할 때 인공장기라고 하는 부분 중엔 심장과 폐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대장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뼈대까지 이 뼈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이오셀이라는 얘기를 한다. 내 금속도 우리가 구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뭘 만드냐면 이 근육을 만들어.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왜 우리가 거기서 구리로 근육을 만드냐고 구리의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잖아. 우리 근육에 있는 신경이 이 전기적인 부분으로 자극을 전달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해서 우리가 바이오메디컬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장기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인공장기와 인공혈액이 완성이 거의 다 돼. 인공혈액은 지금 완성 단계가 95%가 이미 넘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해도 무방해.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걸 갖다 개발하게 됐느냐. 지금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서 혈액형이 우리가 맞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 수급이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특히 선생님이 A형이지만 A형 혈액형이 엄청 부족해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혈액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발을 서두르는 건 예전에는 헌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나 헌혈할게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헌혈에 대한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급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인공혈액을 갖다가 개발해서 사람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2050년이 됐을 때 사람이 죽지 않는 기술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노로봇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노로봇이 들어가서 재활동을 갖다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인공혈액이야. 그래서 2050년이 되면 너희가 몇 살이지? 자, 30년 뒤니까 40대 중반이네. 야. 근데 40대 중반이 되면 너네가 죽지 않는 거지. 그 나이에서 멈추는 거야. 그게 되게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인공적으로 우리가 수명을 늘려가니까 수명이 늘어가면 사람의 인구수가 어떻게 돼? 점점 늘어나지고 결론은 또 뭐야? 지구를 떠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지는 않아. 근데 그 벗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네가 어떻게 활용하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지금 여기서 그 주제 뽑은 것 중에 여기 지금 웬만한 거 지금 다 걸려. 얘 빼놓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기서 이거 하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아까 과학적인 근거 얘기를 갖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식량 문제야. 그럼 당연하지. 왜냐면 거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피해 사례 중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땅이 일단 토지가 우리가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갖다 예측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죽는 건 먹거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먹거리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할 건지 임파서블 푸드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춤하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했었어. 그러면 나중에 이런 위험 요소에서 그런 아기들을 탄생시켜서 후세를 도모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자, 주제를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너네가 지금 대회가 혹시 중간에 진행되더라도 얘기해줄게. 휘문정은 너네는 대회, 아까 공지문 보니까 대회를 안 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좋아하지 마. 자, 되게 좋아한다. 휘문정은 쟤네는 5월 3일이야. 5월 3일. 너네들은 지금 3월 28일이잖아. 한 달 이상 차이 나지? 너네가 학교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5월 3일날 제출하는 건 쟤하고 똑같아. 쟤네 학교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그냥 서울시에다 낼 거야. 그러면 쟤네는 학교 대표 없이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300명을 내면 300명 다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서 선발전이 없으면 내봐. 그건 충분히 오히려 개요소나 이런 것들 쓰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원래 보연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 우리 가볍게 한번 해볼까?